안녕하세요. 인턴 구나미입니다. 최종 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케글의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분석가의 역량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6개월간 인턴으로 지내면서 수행한 프로젝트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화 학습을 주제로 작성한 심화 레포트를 발표하겠습니다. 1번 케글 데이터셋을 활용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량 분석입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은 케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HR Analytics Job Change of Data Scientist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데이터 분석가 고용 시 지원자의 경험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자가 곧 다시 이직을 할지 회사에서 계속 일할지 예측하고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계된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의 변수를 살펴보면 피처 변수로는 지원자의 고유 아이디, 도시 코드, 도시의 개발 지수, 지원자의 성별 등 13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변수는 이직을 원하지 않으면 0, 이직을 원하면 1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변수들 중에서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인 제 상황에 맞는 변수 몇 개를 골라 데이터 분석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성별 변수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약 10배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공 변수에서는 STEM,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이 전체의 88.6%를 차지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의 교육 수준을 살펴본 결과 학사가 약 6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경험이 있는 데이터 분석가가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통계학과 대학생이기 때문에 전공 교육 수준 부분에서의 역량은 이미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는 데이터 분석 관련 경험을 하면서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역량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6개월간의 인턴을 하면서 쌓은 데이터 분석 관련 경험을 간단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인턴을 하면서 2개의 메인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는데요. DTIS 프로젝트는 9월에서 11월까지 약 2달간 진행하였고 센터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수행한 프로젝트였습니다. DTIS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질적인 성격을 가지는 기관끼리 유형화하고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텍스트로 이루어진 구내식당 메뉴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내식당 식사 인원 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 간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는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턴을 하는 동안 여러 공모전에도 참가했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공모전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리빙랩 해코톤은 경북대에서 1박 2일간 진행된 해코톤이고 제가 참여한 첫 번째 해코톤이었습니다. 시군구별 관광객 수 데이터, 날씨 데이터, 연휴 데이터, 해수욕장 공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수욕장 혼잡도 예측 웹 서비스를 제작하였고 장려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명 임명처리 공모전에도 참가했었는데요. 이 공모전 역시 1박 2일간 진행된 해커톤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같은 데이터셋으로 가명 처리와 익명 처리를 둘 다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명 처리 목적은 노동자의 직종과 학력, 연령, 성별에 따른 건강 상태에 대해 거주지와 회사의 거리, 노동 환경, 소득의 영향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가명 처리하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익명 처리 목적은 노동부 노동 데이터를 익명 처리하여 공공 데이터 포털인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하기였습니다. 당시 가명 익명 처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을 공부해가며 공모전에 참여했었는데 대상이라는 아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턴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턴이 끝난 뒤 4학년 1학기에 복학해서도 데이터 분석 관련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갈 예정입니다. 제가 인턴을 하고 있던 중 12월에
챗GPT라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공개되었는데요. 챗GPT는 오픈 AI가 개발한 프로토타입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고 AI 기술에 의해 구동되는 자연어 처리 도구입니다. 챗GPT는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모두 사용해 파인튜닝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사용자가 겨울을 소재로 짧은 시를 지어달라고 하자 챗GPT가 시를 작성한 사용 예시입니다. 현재 챗GPT는 요즘 IT 업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전에도 2016년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하여 엄청난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이때도 알파고에는 강화학습이 사용되었었습니다. 이렇게 강화학습을 사용한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따로 공부하거나 다뤄본 적이 없어서 이번 발표를 기회로 강화학습 이론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심화 리포트 부분은 기초부터 시작하는 강화학습 신경망 알고리즘 책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강화학습이란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벌칙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행동을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벽돌 깨기 게임을 예로 들어보면 AI가 게임을 잘할수록 보상으로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게임 오버가 되었을 때에는 벌칙으로 점수를 감점합니다. 이를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다 보면 AI는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강화학습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은 강화학습을 이용해 풀고자 하는 대상이나 문제를 가리킵니다. 로봇의 미로 탐색 문제라면 미로가 환경이 되고 자동 주식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면 주식 시장이 환경이 되며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면 바둑판이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따라 환경은 여기 그림과 같이 크게 이상 공간과 연속 공간으로 나뉩니다. 연속 공간은 환경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과 같이 시간이나 공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공간을 의미하며 이상 공간은 연속 공간을 그리드 월드처럼 일정 구간으로 나눈 환경을 의미합니다. 현실 세계는 연속 공간에 해당하며 우리가 풀고자 하는 대부분의 환경도 연속 공간입니다. 연속 공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상 공간으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같은 문제라도 공간을 나누는 방법에 따라 문제 해결의 난이도가 달라지므로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최대한 환경을 단순화해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태는 강화학습에서 학습하는 주체가 위치하거나 감지하고 있는 상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바둑 게임에서는 바둑판의 현황이 상태가 될 것이며 미로 탐색 문제에서는 로봇의 현재 위치가 상태가 됩니다. 이 그림은 미로 문제에서의 상태를 정의한 그림입니다. 상태 S는 모든 상태의 집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ST는 시간 t 시점에서 에이전트가 위치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S0은 출발 지점, S8은 도착 지점을 나타냅니다. 강화학습에서 환경에 대해 특정 행동을 하고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나 로봇을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에이전트는 환경에 대해 여러 가지 행동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행동을 학습합니다. 로봇과 같은 객체로 자주 표현되지만 자동 주식 트레이딩 프로그램이나 알파고도 에이전트에 해당합니다. 행동은 에이전트가 상태 S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행동은 강화학습 설계자가 상황에 따라 가능한 행동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미로 문제에서 에이전트가 수행 가능한 행동은 이 그림과 같이 상, 하, 좌우로 한 칸씩 이동하는 4가지 행동이며 각 행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면 새로운 상태로 이동하게 되며 현재 상태가 바뀝니다. 다음은 상태 전이 확률 P입니다. 상태 전이 확률 P는 시간 t일 때 에이전트가 상태 S에서 행동 A를 취했을 때 S'으로 이동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상태 전이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때 반드시 그 장소로 이동하는 환경을 결정론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 자신의 의도와 달리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확률론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겨울철에 도로가 얼어 있을 때 운전자가 직진을 하려고 해도 도로가 미끄러워 좌우로 미끄러질 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확률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보상 R입니다. 강화학습에서 에이전트가 취한 행동에 대해 환경으로부터 좋고 나쁨의 평가를 수치적으로 받는 것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환경은 에이전트가 취한 행동을 평가한 후 결과가 좋으면 플러스 보상, 나쁘면 마이너스 보상을 줌으로써 방금 한 행동이 얼마나 좋은지 또는 나쁜지를 알려줍니다. 미로 문제에서의 보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에이전트가 미로 밖으로 벗어나면 마이너스 3점을 줌으로써 마이너스 보상을, 도착 지점에 도착하면 플러스 1점을 줌으로써 플러스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 G입니다. 시간 t로부터 에이전트가 계속적으로 행동을 취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결된 상태를 계속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받는 보상의 총합을 수익 G라고 하고 이 수식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식을 보면 타임 스텝 t마다 받는 보상의 크기가 다르더라도 이 스텝 t가 무한대로 반복된다면 결국 보상의 합은 무한대가 되어 어떤 경우가 더 좋은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감가율 감마를 도입하여 수익 G가 무한히 커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감가율을 0에 가깝게 하면 지금 당장의 보상만 고려한다는 의미이며 감가율을 1에 가깝게 하면 먼 미래의 보상까지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정책 파이입니다. 정책이란 에이전트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정책 파이는 시간 t일 때 상태 S에서 행동 A를 선택할 확률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시험이고 가능한 행동은 치맥과 공부 두 가지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학구파와 놀자파인 두 학생의 정책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학구파인 친구는 내일이 시험일 때 공부를 할 확률이 0.9로 높기 때문에 거의 공부라는 행동을 택할 것입니다. 놀자파 친구의 경우 내일이 시험일 때 치맥할 확률이 0.9로 높기 때문에 거의 치맥을 택할 것입니다. 에이전트는 강화학습의 여러 알고리즘을 이용해 수익 G가 최대가 되는 행동을 선택하는 정책을 찾습니다. 다음은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란 주어진 문제에서 초기 상태로부터 시작해서 성공이나 실패로 인한 상태 종료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 그림은 미론 문제에서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의 예를 보여줍니다. 강화학습에서는 게임 바둑과 같이 에피소드의 끝이 있는 경우와 주식시장과 같이 에피소드가 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마르코프 의사결정과정 이하 MDP로 정의된 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MDP는 상태, 행동, 상태 전이 확률, 보상, 감가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화학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풀고자 하는 문제를 MDP의 기본 요소로 정의해야 합니다. 미로 탐색 문제를 MDP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심화 레포트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